몽이, 종이, 꼬몽이의 이야기. 나와 같이 사는 동안 행복했니? 3. 다시 몽이의 이야기로. 탈만했던 신혼초. 그동안의 갈등이 표면화됐고 풍뎅에게는 가출을 결심할 사건이 생겼다. 크게 싸운 후 풍뎅은 전부 다 그대로 있고 식구만 빠져나간 그 공허함을 한번 느껴봐라 라는 생각이 들었다. 절대 두고 갈 수 없는 자식인 몽이를 들쳐업고 부산으로 달렸다. 일단 서울에서 가장 먼 곳으로. 밤바다를 보니 만감이 교차했다. 결혼이라는 거 사실 우리나라에선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편한 제도다. 그런 생각을 하며 1년 남짓했던 결혼 생활을 접을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잘하고 해도 몽이는 침대 끝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다. 몽아, 이리 와서 자! 풍뎅의 말을 못 들은 척 뒤도 돌아보지 않던 몽이가 아빠 기다려? 라는 말에 꼬리를 흔들며 풍뎅을 한번 보고는 문을 바라봤다. 나름 책임감이 오지랖과 같은 사이즈였던 풍뎅에게 몽이의 행동은 당황스럽고 마음이 아픈 일이었고 미안할 일이었다. 몽이는 풍뎅과 돌풀을 가족으로 강하게 묶는 밧줄이었다. 다음날 몽이에게 미안해진 풍뎅은 친구라도 만나게 해주려고 달맞이 고개에 있는 애견 카페에 몽이를 데리고 갔다. 예쁜 강아지들이 호기심을 느끼고 다가왔지만 몽이는 침울해 있었다. 차에 오르자 몽이가 운전석에 앉은 풍뎅의 무릎을 딛고 서서 운전대에 아빠를 댔다. 마치 집에 가자고 재촉하는 듯 보였다. 안 되겠다. 아빠가 그리운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풍뎅은 서울로 향했다. 그 이후 여러 번의 싸움과 조정, 그 안에서 몽이는 중재를 시작했다. 누구라도 큰 소리를 내면 큰 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있는 힘껏 짖어서 싸움을 막았다. 하도 난리를 치며 짖어대니 온전히 싸움을 끌어갈 수가 없었다. 결국 몽이에게 져서 풍뎅과 돌푸는 노력하면서 살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후에도 몽이는 풍뎅과 돌푸 사이를 단단하게 맺어주는 끈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몽이와 애견 펜션 여행과 덕적도, 기다리는 개들. 세 식구는 아침배를 타고 덕적도로 향했다. 비수기였던 덕적도 바다는 아무도 없었다. 오로지 셋만 존재하는 것 같던 무인도 느낌의 바닷가. 사람도, 차도, 위험 요소는 아무것도 없어 보여 몽이의 줄을 풀어줬다. 그게 화근이었다. 잡힐 듯 마구 달리는 몽이. 그런 몽이를 잃어버릴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풍뎅은 며칠 전 도로에서 봤던 일이 스쳐 지나갔다. 올림픽대로를 가던 2대의 차가 접촉사고를 냈다. 앞차의 운전자가 확인차 내리는 그 순간 동승했던 하얀 강아지가 열린 문으로 튀어나왔다. 주인이 놀라 쫓아갔지만 놀이를 하는 걸로 아는지 강아지는 주행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기만 했다. 애타게 강아지를 부르던 주인의 모습. 어느 누구도 주행 중이라 차를 세울 수도 도울 수도 없었다. 풍뎅은 속이 타들어갔다. 목이 터져라 몽이를 불렀다. 주인이 같이 뛰면서 따라가면 강아지들은 놀이하는 줄 알고 멀리 더 달린다고 해서 더 따라가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다. 한참을 뛰어가던 몽이가 풍뎅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왔다. 내달리던 몽이를 겨우 잡아서 품에 꼭 안았다. 품에 안고도 한동안 심장이 두근두근했다. 조금 진정하고 드라이브를 하는데 선착장 근처에 강아지들이 있었다. 배가 올 때면 그 앞으로 다가가거나 꼬리를 흔드는 개들. 적어도 5-6마리는 돼 보였다. 지저분한 몰골의 개들이 배가 들어올 때마다 하염없이 배를 바라보며 분주히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땐 그냥 섬에서 살고 있는 개들인데 시골이다 보니 방치해서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유 왜 저렇게 풀어서 키우나 했었다. 나중에 생각하니 아마도 양심 없는 견주들이 예쁘고 어릴 때 키우다가 아프거나 키우기 싫어진 여러 이유를 들어 찾아올 수도 없는 낯선 섬에 버리고 간 아이들인 듯했다. 기다리던 그 아가들은 어떻게 됐을까? 때로는 누군가가 데려가서 키웠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떠돌다가 구박을 받거나
잡아먹혔거나 길에서 외롭게 생을 마쳤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먹먹해진다. 저렇게 찾아오지도 못하게 아무도 모르는 섬에 갖다 버리는 머리를 다른 데다 썼으면 나라가 더 발전하기라도 했을 텐데.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지만 인간만 반려동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동물도 반려인간을 선택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나랑 맞을지, 끝까지 사랑을 줄 수 있는지. 그저 운명이라 생각하고 인간의 손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이 슬프다. 몽이는 육손이, 아니 육발이. 여행을 다녀와서 몽이의 건강검진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몽이 발을 보시더니 뒷발 발가락이 6개라 이거 잘못하면 이불 같은 거 찢어질 수도 있고 좋지 않은데요 라고 하셨다. 초짜 부모였던 풍뎅과 돌프는 바보였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곧 일어날 일처럼 과장하는 의사 선생님 말이 어쩌면 그렇게 귀에 와서 박히던지 1분도 생각하지 않았다. 멍이를 살려준 믿는 의사쌤이 가라사대 몽이가 아플지도 모른다고 하지 않는가. 나중에 대형 사고를 방지한다는 의사 선생님만 믿고 또다시 아가를 수술대로 보냈다. 시집의 제목처럼 지금 아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절대 차가운 수술대에 쓸데없는 수술을 하러 올려놓지는 않았을 거다.